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기잼 경영에서 재무회계 강의하는 정윤돈 회계사입니다. 목소리가 원래 더 좋은데 제가 목이 좀 쉬었어요. 그래서 조금 지장이 있더라도 좀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세요. 자, 저희 세무사 스파르타반 2018년 대비 세 번째, 올해로 벌써 세 번째 스파르타반 설명회고요. 지금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희 첫 번째로 세무사 스파르타반 목표는요, 일단은 1차 고득점 합격을 저희가 목표로 해요. 여러분들 1차만 공부하냐, 스파르타반보다 2차까지 다 공부하는 그런 과정을 다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는 1차 고득점이 목표예요. 물론 간당간당한 분들은 턱걸이로 합격하는 것도 목표로 하시겠지만 저희는 기본적으로 1차 고득점 합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실력이 실제로 언제 늘까요? 언제? 우리 실력이 언제 늘까요? 아, 모르시나요? 실력이요, 이 2차까지 본다면 1차 동차 때 실력이 늘어요. 2차 동차 때 1차 시험 붙고 나서 동차 기간에 열심히 해야 실력이 늘어요. 근데 대부분 동차 기간에 열심히를 못 하시죠. 그래서 유예 때도 실패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아요. 그래서 동차 때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요. 그럼 동차 때 열심히 하려면 어떻게 해야 열심히 할까요? 영양제를 많이 먹고 운동을 미리 열심히 하나요? 동차 때 공부를 열심히 하려면 1차를 고득점 하셔야 돼요. 턱걸이로 합격하면 동차 기간에 공부가 안 돼요. 제가 1차 시험을 제대하고 6개월 만에 붙었는데 회계사는 330점이 합격의 커트라인이었어요. 근데 제가 327.5점 받거든요, 채점했을 때. 그래서 떨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세무사랑 다르게 회계사는 1차 시험에 이의제기가 있어요. 이거 문제 잘못 냈어요, 다 맞게 해주세요,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고 선배들이 야, 너 공부해, 아마 붙을 거야, 공부해, 그러더라고요. 하나 부족한 거는 이의제기로 구제받을 수 있으니까 공부해, 그러더라고요. 공부는 안 되더라고요. 공부는 안 되더라고요. 이의제기로 붙긴 붙었어요. 공부가 계속 안 되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이의제기로 정말 붙으면 뭔가 간절함이 더 있을 것 같잖아요. 그쵸? 내가 이거 어떻게 붙었는데 열심히 해서 2차까지 커버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지만 대부분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안 들거든요. 그래서요, 1차를 간당간당하게 붙으신 분들은 동차 때 놀고요, 동차 때 놀면 당연히 유예 때도 공부가 안 돼요.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 일단 스파르타반 목표는 1차 고득점 합격이고요. 여러분, 3월 말, 다른 학원 같은 경우에 3월 초 보강까지 하면 3월 중순쯤 객관식반을 종강해요. 다른 학원 기준으로 하면. 저희는 이제 다음 주에 종강이지만 그래요. 근데 이 객관식반 종강하고 나면 한 달 정도 시험이 남는데, 보통 한 달 정도 시간이 남는데 2주 지나면 모의고사를 보거든요. 전국 모의고사. 다들 한 마음이에요. 아, 잘 보겠지, 내가 그동안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잘 보겠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잘 보겠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모의고사 보면요, 대부분 망해요. 망하는 정도가 아니야. 이게 점수가 안 나와야 망하는 건데 풀면서도 이거 내가 공부한 게 맞아? 계속 그 수험 시간 내내 이게 공부한 게 맞나? 이런 생각이 계속 많이 들 정도로 힘들어 하세요.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시험 한 달을 남겨놓고 35점에서 45점대예요. 나는 아니겠지 하겠지만 정말 우리 1차 시험 보는 학생들의 한 60% 정도는 다 요 점수대예요. 그래서 한 달 정도 남겨놓고 요 점수대다가 나머지는 요 점수대에 있다고요. 이렇게. 이 중에서 한 30% 정도는 올라와서 붙고요, 나머지 70%는 요 점수대로 그냥 있다가 떨어지고 내년을 준비해요. 아, 진짜로 그래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면 30%는 마지막 한 달 동안 어떻게든 막판 스퍼트를 해서 전과목 3번을 보고 60점 이상 합격이 나오는데, 70%는요 막판 한 달 동안 휴식을 하죠. 제가 봤던 친구들 중에서 제일 웃겼던 건 한 달 남겨놓고는 이제 교회에 새벽 기도를 가더라고요. 종교를 비하할 뜻은 없는데 새벽 기도를 가더라고요. 그래서 막 아침에 밤 9시에 가요. 아니, 왜 가니? 내일 새벽 기도 가야 돼서 가야 돼요.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안 돼요, 안 돼. 실제로 이런 친구들이 좀 많습니다. 마지막 한 달을 그냥 날리는 친구들이 진짜 많아요. 그렇다고요.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게 첫 번째로 시험 막판에 일단 앉아 있어야 되는데 앉아 있질 못해요. 2차 시험도 1차 시험도 언제가 가장 실력이 늘까요? 시험 보기 한 달 전부터가 가장 실력이 올라가는 시기라고요. 우리 아시잖아요. 스텝업이 아니라 우리 실력은 어느 날 갑자기 눈을 떠봤더니 되기 시작하는 거지, 이 스텝업이 없어요. 그렇다고요. 그래서 일단 막판까지 앉아 있어야 돼. 마지막 한 달 같은 경우는 앉아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이 기본반부터 학원에서 수업을 쭉 들으셨던 분은 기본반, 뭐 심화반,
객관식까지 3월 말까지 3월 중순까지 딱 듣고 나면 갑자기 학원에 나오지 말래. 각자 화이팅이래. 나중에 1차 붙으면 동차 때 다시 만나재. 그래서 드디어 한 달 동안 학원에 수업이 없이 그냥 혼자 공부한다고요. 근데 대부분 앉아있질 잘 못해요. 그래서 오히려 대부분의 학생들이 객관식반 종강한 날 실력이 여기까지 있다가 점점 떨어지는 친구들이 많아요. 안 하던 산책을 하기 시작하고 막 그런다고요. 그래요. 마음의 위안을 얻어야 되니까 청계천도 가고 막 그런다고요. 이 두 번째로 보시면 믿을 건 단기 특강분. 여러분들이 결국 마지막에 또 한 달 남겨놓고 종합반, 객관식 종합반 종강하면 뭐 합니까? 기다리고 있다 단기 특강만 들으러 간다고요. 아, 역시 난 안 되나 보다. 단기 특강 이 한 번에 모든 걸 걸겠어 이러면서 또 가서 단기 특강 막 며칠씩 듣고 온다고요. 좋아요. 단기 특강 필요해. 제가 봐도 필요해요. 문제가 뭡니까? 하루 종일 가 있잖아요. 아침 9시에 가면 뒷자리니까 또 아침에 일찍 간다고. 그래서 막 원래 6시에 끝나기로 했는데 막 저녁 먹고 오라고 그러고 막 9시 되는데 미안하다고 조금만 더 하다고 그러고 막 그래서 12시까지 막 하고 오시잖아요. 우리 강경 선생님 작년에 그랬죠? 그죠? 막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막 컨디션이 나가. 그날 그거 공부하면 뭐해? 그 다른 과목들이 빵꾸가 나는데. 그래서 단기 특강 같은 경우에도 생각보다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보면 그렇게 도움이 되질 않아요. 그렇다고요. 세 번째로 여러분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일단 좀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데 객관식 강의 때 객관식 교재 우리 학원 말고요 다른 학원 객관식 교재 선생님이 푸는 거 한번 보고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을 때 혼자서 답 그냥 내가 한번 써보고 그러고 시험 보기 때문에 실제로 실전 연습을 거의 안 해요. 시간 내에 풀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어요. 답만 그냥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끝까지 잘못 알고 있는 것도 진짜 많아요. 시험을 많이 안 보고 객관식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만 그냥 외우다 보니까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도 계속 그냥 그렇게 알고 시험장 가는 경우가 많아요. 채점하면 틀리고 정말 많다고요. 이런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1차 시험에서 많이 못 붙으세요. 아, 레알이요. 그럼 우리 지금부터 사연을 좀 읽어볼게요. 사연을. 첫 번째 사연은요. 시험이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이제 객관식반 종강했어요. 초시생의 사연입니다. 읽어볼게요. 보시면 안녕하세요. 저는 3월 초에 세무사 공부를 시작한 초시생입니다. 종합반으로 기본반, 객관식반 다 들었는데요. 이제 한 달도 안 남았는데 객관식반 종강했어요. 전과목 모의고사 봤는데 30점대 나왔고요. 남은 기간 동안 객관식 문제집 한번 다시 풀어보고 아직 모르는 부분은 기본 강의 다시 한번 찾아보려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전국 모의사 보고 단기 특강 들으면 준비 잘한 거 맞겠죠? 불안해요. 이렇게 글 올리면 카페에 뭐라고 달립니까? 내년에 다시 하면 돼. 이렇게 달린다고요. 그렇죠? 보통 이렇죠. 그 초시생들이 보통 다 이런 생각 갖고 계실 거예요. 지금 시험 처음 보시는 분들이. 여기에 문제점을 제가 찾아본다면 혼자 문제 푸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이런 분들의 특징이. 그냥 한 번 들은 것 뿐이지 문제 푸는 시간이 정말로 부족해요. 붙을 가능성이 사실 떨어집니다. 그렇죠? 두 번째 사연을 볼게요. 두 번째 사연. 이제 제 시생이에요. 작년에 아깝게 올해 2차 시험 두 번째 응시합니다. 오타네요. 1차 시험을 두 번째 응시합니다. 이제 객관식은 다 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읽어볼게요. 1차 시험에 응시하는 제 시생인데요. 1차 시험 떨어지고 동차반 등록했다가 중간부터 안 나갔대요. 대부분 그렇죠. 중간부터 안 나갔다가 겨울에 재무회계랑 세무회계 연습 강의 한 번 겨우 듣고 객관식 강의는 안 듣고요. 계속 객관식 문제집 돌렸어요. 이제 책에 있는 답까지 다 외운 것 같아요. 작년에는 시험 볼 때 울렁증이 심했는데 올해는 괜찮겠죠? 똑같아요. 이분의 문제는 뭘까요? 이분의 문제는 뭘까요? 잘했는데? 문제가 뭘까요? 아, 그거 누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자, 보시면 이분의 문제점이 뭡니까? 이분의 문제점은요. 다 선생님만 쳐다보잖아요, 지금. 농담이에요. 자, 이분의 문제점이 뭐냐면 계속 문제집 한 권 갖고 몇 번을 본다고요. 문제가 뭐야? 그냥 그 문제 답을 외워요. 실력이 느는 것 같지? 왜? 그 문제를 이미 3-4번 봤기 때문에 내가 이제 혼자서 앉아 풀면 금방 풀려. 식도 다 써줘. 문제가 뭡니까? 새로운 문제 보면 똑같아요. 그렇죠? 이 동차 재시생들의 특징 같은 경우에 문제가 뭐냐면 한두 문제집을 계속 보기 때문에 외운다고요. 거의 답을 외워요. 저한테 상담 오는 친구 중에도 선생님 문제집에 있는 거 문제 이제 다 풀 수 있어요. 답까지 다 외운다니까요. 그럼 제가 진짜 때리고 싶어요. 적응력이 매우 떨어진다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의외로 두 번째 시험 봄에도 불구하고 시험장 가면 울렁증이 또 생겨요. 정말 많아요. 약 파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요. 이 세 번째 사연입니다. 제일 눈물 나는 케이스인데 3차생입니다. 1차 준비 최소한으로 하고 싶은데 감이 안 오네요. 저도 이 3차를 해봤어요. 3차생한테는 1차 다시 공부하는 것 자체가 너무 스트레스예요.
이 현실이 믿겨지지 않는다고요.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후배랑 같이 공부하고 나는 먼저 1차 붙었는데 내가 이번에 유에 떨어지는 바람에 또 1차 공부해. 내 후배도 1차 공부해. 같이 앉아있으면 되게 창피하더라고요. 스트레스 진짜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3차 분들 같은 경우에는 1차 공부를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등한시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그렇다고요. 지금 여기 사연은 안 읽어보겠지만 이 친구도 그래요. 그렇다고요. 그래서 오히려 3차생 중에서 1차에서 사고 나는 경우들도 간혹 있어요. 1차 떨어지는 경우 간혹 있다고요. 제 친구도 3차생 때 열심히 2차 공부하다가 1차 공부 등한시하다 바로 1차 떨어지는 바람에 1년 더 추가됐었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3차생들은 지금 1차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쵸? 다들 이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저희 학원 스파르타 코스를 지금 이 사연 3가지, 이 3명을 놓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저희 학원 스파르타 반의 장점이 뭐냐면 아시겠지만 개강일부터 시험 전날까지 케어해요. 못 가! 시험 전날까지 여기 있어야 돼. 시험 전날 저랑 원재훈 선생님 악수하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일단 시험 전날까지요. 오전 퀴즈랑 미니 GS 보고요. 전날까지 시험은 계속되어야 한다. 그래서 보고요. 그 다음에 시험 4주 전까지 요약 강의랑 주말 GS 있어요.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이게 뭔지는 뒤에서 또 얘기해 볼게요. 두 번째 장점은 문제 공포증을 극복해 드립니다. 자, 보시면 과목별로 첫 문제 봐요. 늘 그래왔어요. 첫 문제 봐요. 거기다가 저희가 첫 해연도는 첫 문제지만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오타 오류 개 많았어요. 제가 그때 욕먹은 게 아직도 가슴에 앙금이 남아있을 정도로 욕 많이 먹었어요. 하지만 3번째이기 때문에 오류 오타 이제 웬간에선 없어요. 웬간에선. 첫 문제 보는데요. 어떻게 보냐면 오전 퀴즈 보고 미니 GS 보고 주말 GS 보고 얘네들을요 다 벽에 따로 등수를 기재해요. 실명으로. 아시죠? 저희 지금 밖에 붙어 있잖아요. 실명으로 다 등수 기재한다고요. 작년부터 학생들이 보니까 요게 됐건 저희가 한 100명 정도 오니까 이쪽에 이름이 붙고 이쪽에 이름이 붙는데 이쪽에 이름 붙어야 합격권이라고 자기들끼리 생각하더라고요. 사실 맞아요. 그래서 바로바로 내가 붙을 수 있는지 없는지도 체크할 수 있어요. 압박감이 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해서요. 시험을 계속 봅니다. 그럼 여기까지 얘기를 했는데 오전 퀴즈, 미니 GS, 주말 GS가 어떤 시험을 보는지는 또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3번째를 보시면 일단 빵꾸 나는 과목이 없게 해드릴 거예요. 3번째로.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숫자 떠오르는 거 있죠? 1차 대비해서 숫자 떠오르는 거 있어요? 그래요. 1차생 맞죠? 자, 이 마음 떠오르는 게 뭡니까? 4888 아니겠어요? 승리의 4488, 40, 회계학 40, 세법 40, 재정학 80, 선택법 80. 안 돼요. 제발 그런 생각 좀 하지 마. 4888은 없어요. 6666만 있을 뿐. 다 60점 이상 맞으셔야 돼요. 고득점 하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빵꾸 나는 과목 없게 해드릴 건데 이 다른 데서 객관식반 종강하고 한 달 동안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은 문제가 뭐냐면 제일 싫어하는 과목 뭐예요? 재정학? 이러면 안 되는데? 제일 싫어하는 과목 뭐예요? 그죠? 세법이라고. 세법이죠. 세법 잘하나 본데? 좋아요. 세법이죠. 그래서 문제가 뭡니까? 내가 이제 아침에 혼자 수업 없이 혼자 이제 시험 준비를 해. 아침에 재정학하고 행정소수법하고 점심 먹고 재무회계 한다고요. 세법은 언제 시작해? 마음에 부담이 되니까 가장 나중에 하려고 한다고요. 저녁 먹고 원가까지 하면 한 10시쯤 돼. 자, 이제 세법을 마음껏 해봐야지. 졸립네. 하고 안 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제일 못하는 과목을 제일 나중에 공부하려고 하다 보니까 항상 제일 못하는 과목 성적이 제일 안 좋아요. 빵꾸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매주 전 과목을 동시에 요약 강의 진행해요. 매주 전 과목 해요. 월요일은 세법, 화요일은 재무회계, 수요일은 재정학, 목요일은 선택법, 금요일은 원가 이런 식으로 매주 전 과목이 동시에 진행돼요. 일주일에 한 과목씩 돌아가면서 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빠지는 과목 없게 진행할 거고요. 요약 강의는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해요. 왜 오전에 안 하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할까? 왜? 물론 제가 오전에 수업이 있기 때문에도 있지만 여러분 공부하다 보면 이때쯤 되면 체력이 딸리기 때문에 2시부터 5시까지 보통 뭐 해요? 밥 먹고 자죠. 보통 밥 먹고 자요. 아니라고 하겠지만 보통 밥 먹고 자요. 이때 힘들기 때문에 일부러 여러분들이 가장 잠 오는 시간에 잡아놨어요. 그래서 요약 강의는 2시부터 5시까지 하고요. 나머지의 머리가 좀 팡팡 돌아가는 시간에는 여러분 공부하셔야죠. 각자. 그렇죠? 그래서 일부러 이 시간에 잡아놨습니다. 그 다음에 매주 전 과목 동시에 진도별로 오전 퀴즈를 봐요. 얘는 뭐냐면 월요일 날 세법 수업을 했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그 다음날 오전 8시 반에요. 그 전날 배운 세법 10문제 시험 봐요. 그 전날 봤던 거 10문제, 그 다음날 그 전날 봤던 거 10문제. 아시겠어요? 그래서 오전 퀴즈 같은 경우에는 얘도 일주일 동안 전 과목을 다 보겠죠. 전날 배웠던 걸 보니까 진도별로 진행을 해요. 이것도 성적 순위 공시하고요. 시간은 몇 시? 8시 반이에요. 아, 선생님 왜 이러세요? 우리 9시부터 원래 수업하잖아요.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와주셔야지. 그 정도 퍼포먼스는 보여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8시 반에 시험을 봐요. 특징이 뭐냐면 저희는 늦게 오면 시험지 안 줘요. 그렇죠? 안 줘요. 그렇죠? 여기까지 얘기해 드렸고요. 두 번째로 전 과목 동시에 전범위를 저녁 미니 GS를 봐요. 이 저녁 미니 GS는 뭐냐면 5문제씩 전 과목 본다고요. 4과목이잖아요. 근데 원가까지 하면 5과목이죠. 5과목을 5문제씩 봐요. 그럼 총 25문제를 보겠죠. 전 과목을 전범위로 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25분 밤에 몇 시에 8시 반부터 9시 몇 분까지지? 8시 반부터 8시 55분까지인가 그럴 거예요. 이렇게 봐요. 요것도 성적 공시하고요. 그 자리에서 답안지 다 나눠줍니다. 빡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 스파르타반 오신 분들은 기본기에 안 잡히신 분들은 처음에 오면 한 1, 2주 가다 아니 내가 뭐 하는 거지 도대체 계속 찍고 있다고요. 계속 찍고 있어요. 계속. 한 2주 지나고 3주 정도 지나면 적응이 돼서 문제를 풀기 시작하세요. 항상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도움돼요. 그러니까 계속 전범위를 시험 돌리기 때문에 사실 떨어지기 쉽지 않아요.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은 이렇게 되죠. 오전 퀴즈는 8시 30분부터 8시 40분까지, 저녁 퀴즈는 8시 30분부터 8시 55분까지 이렇게 봅니다. 얘는 진도별 하루에 한 과목씩, 얘는 전범위 전 과목이요. 이렇게 진행을 해요. 문제 내기 그래서 굉장히 빡세요.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네 번째 포인트로 실전 연습을 제대로 시켜드립니다. 저희 스파르타반 등록하시는 분은 주말 GS도 보시는데요. 총 10회 봐요. 전 과목 전체 시험 사이즈로 봐요. 그래서 한 과목에 40문제씩 시간 재고 똑같이 봅니다. 10회를요. 10회를. 여러분 실제로 저도 공부할 때 느낀 거지만 이제 1차생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전국 모의고사를 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 시간 내에 도저히 풀 수가 없다고요. 처음 시험 보시는 분. 그러다 보니까 적응이 안 되니까 문제가 들어오지도 않아. 일단 시간 내에 풀 수도 없을 것 같다 보니까 문제가 눈에 안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초시생들 처음에 전국 모의고사 보면 느낌은 딱 하나밖에 없어. 다 찍고 왔다. 요 생각밖에 없거든요. 근데 사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몇 번만 연습해 보시면 충분히 이게 극복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10회 봅니다. 10회. 실제 전국 모의고사처럼 10회 봐요. 주말에도 못 놀아 우리는. 그쵸? 다만 시간이요. 오후 2시부터 3시 이렇게 오후 2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오전에는 잠깐 뭐 늦잠 주무시거나 다른 학원 수업 듣고 오셔도 돼요. 많이 환영합니다. 자, 그래요. 여기까지 하고요. 강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토요일 날은 재정학 세법 1교시 수업만 하고요. 일요일 날은 회계학 선택법 시험을 봐요. 저희가 강평도 다 진행을 해요. 선생님별로 강평도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되는 거 좀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못 치고 공부하게 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런다고요. 야, 이게 어차피 2차 때 공부해야 되는데 1차 때 이렇게 빡시게 하면 2차 때 퍼져. 아니,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제가 보니까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할게요. 다섯 번째인데요. 이번에 우리 스파르타 전용교재 전 과목 완비했습니다. 이 작년에는 객관식 문제집 갖고 했는데 객관식 안 들었던 친구들은 책을 또 사야 되냐고 자꾸 물어봐서 미안하다 보니까 그냥 프린트를 나눠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책을 다 만들었어요. 저도 지금 만들고 있고요. 강경 선생님도 거의 다 만드셨고요. 원재 선생님 세법 엔딩 쓰시고요. 나머지 분들은 다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스파르타용 전용 교재 학끝을 그냥 세트별로 드릴 테니까 그죠? 요거 저희 스파르타 전용 교재로 수업할 거라는 거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도 스파르타 수업이랑 별도로 최종 정리 단기 특강 같은 건 해요. 원재 선생님 같은 경우엔 저기 국기법인가? 그 하시고요. 강경 선생님도 하시고요. 저도 예상 문제, 예상 주제 찍어갖고 또 한번 수업해요. 이렇게 진행을 한답니다. 그렇죠? 그래요. 이렇게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전국 모의고사도 주말 GS랑 빼고 전국 모의고사는 별도로 한 번 정도 또 봐요. 이 모든 게 스파르타반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저희 구성은 요 정도고요. 일단 하나 보면요. 저희 진짜로 합격률이 2년 연속 50% 나왔거든요.
이거 구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구라 아니에요. 구라 칠 거면 70%로 맞췄겠지 어떻게든. 저희는 최초 등록자 기준으로 환불이랑 토익 안 넘은 분들 빼고 한 거기 때문에 거짓말 아니에요. 정말 50%였어요. 야, 뭐 30%랑 50%랑 차이 많이 나냐 그런데 100명이면 20명 차이예요. 그렇죠? 합격률 저희 굉장히 높고요. 자신 있습니다. 실제로 이름도 다 저희가 끝나고 나면 전화해요. 과정이 빡세기 때문에 좀 친해지거든요. 그래서 끝나면 전화해요. 정말로 붙었니? 미안한데 이건 좀 얘기해줘.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그래서 다른 학원 가도 좋지만 이거만 좀 물어볼게. 그래서 물어보기 때문에 대부분 얘기해 줍니다. 실제로 저희가 전화해서 다 확인해요. 자, 여기까지 했고요. 그럼 나온 김에 얘기해 볼게요. 그럼 아까 사례 1번 초시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듣는 게 좋아요? 저희 스파르타 등록하시면 오전에 퀴즈 보고 복습하시고 오후에 요약 강의 들으시고 다 그 다음에 스파르타 저녁 퀴즈 보시고 복습하시면 될 것 같아요. 평일에는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 선생님 저는 사실 이거 하고 싶은데 객관식 강의는 안 들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좀 걱정이에요. 객관식반 가야 되는지 이거 들어야 되는지. 객관식 강의 아마 제공해 줄 거예요. 저 그거 보시면 돼요. 실제로 저희 스파르타만 처음 했을 때 객관식 강의는 안 듣고 온 친구 있었는데 요거 진도에 맞춰서 객관식 강의 오픈된 거 듣고 오신 다음에 수업 따라가서 1차도 굉장히 고득점 하시고 오래 붙으셨어요. 여자분이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니까 그런 고민은 좀 없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주말에는 이렇게 스파르타 시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례 2번. 제시생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뭐냐면 요거는 보고 싶은데 이제 강의 좀 그만 들읍시다.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스파르타 유학 강의 같은 경우엔 과목별로 일자별 수업 진도 다 공시해요.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주제만 와서 좀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여러분들 재무회계 같은 경우에 금융자산 수익 바뀌었다고요. 제 입으로는 부끄럽지만 금융자산 제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꼭 들어주셔야 돼요. 아, 부끄러운데 진짜예요. 그래서 부끄럽다. 제가 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와서 들으시면 되니까요. 와서 들으시면 되니까 꼭 다 들을 필요는 없어요. 저희가 공시하고 웬간하면 스파르타 수업은 요거에 맞추려고 하니까 원하는 시간대 와서 들으시면 돼요. 나머지 공부하시고. 저희가 옛날처럼 수강생에 그렇게 목말라고 그러지 않아요. 성장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주말에 시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3차분들인데요. 3차분들은 오전에 유해 강의나 드롭 들으시고 유학 강의로 재정학이랑 선택법 정도만 들으시고 나머지는 이미 뭐 원가, 회계학, 세법은 유해 강의 들으셨잖아요. 안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고 진행하셔도 되고요. 아, 나는 수업은 됐고 평일은 그냥 유해 강의, 유해 수업 준비할래요. 이런 분들은 그 주말에 스파르타, 주말 GS만 참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충분히 그래도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강평을 다 진행하니까. 그 다음에 주말 GS 범위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전범위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전범위지만 아마 강평은 진도별로 할 것 같아요. 작년에도 그래왔고요.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럴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 스파르타반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것도 과목별로 강평 계획이 다 따로 있어요. 이제 교수님 소개인데요. 저희 학원의 에이스죠. 나의 자랑, 우리의 자랑. 원재우 선생님 모시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좀 쳐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 낯을 좀 많이 가려가지고 사진 좀 치워주세요. 창피해요. 네. 네.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아, 스파르타반. 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세법이 40문제 봐요. 40문제. 그래서 국기법하고 소리 나오는 거 맞아요? 저도 목소리가 크네 확실히. 난 잘 안 들리는데. 국기법하고 징수법하고 나오는 거 나오네요. 잘 나오네. 목소리가 굉장히 크네요. 저는 생각하니까. 조세범 처벌 그리고 국조법 이렇게 먼저 하고요. 그래서 이게 한 12개 나와요. 12개.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법일세 나오고 그다음에 소득세 나오고 부가세법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10개, 10개, 8개 이렇게 해서 총 40문제가 나와요. 40문제.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
세법 40문제 중에 꽈락을 넘기려면 한 16개 맞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목표는 20개다. 일단 목표를 이렇게 잡아야 되죠. 목표를 처음부터 16개 잡는 사람은 좀 또라이죠. 그렇죠? 그래서 20개는 잡아야. 지금 세법 못하는 사람 기준 좀 하시는 분들은 더 잡기도 하죠. 지금 뭐 처음 보는 사람은 30개는 맞아야 되죠. 뭐 이런 생각을 겁없이 하죠. 그래서 그런데 잘 맞으려면 1차 시험은 요 12개 중에서 10개는 맞아야 돼요. 10개. 요게 10개를 목표로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요걸 이제 학생들이 보면은 마지막에 가서 이거 열심히 하면 뭐 학생들 말로는 잡법이라고 해요. 잡놈이에요. 잡법이 아니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 법인데 어쨌든 간에 마지막에 공부하면 잘 점수가 안 올라요. 좀 미리 공부를 많이 하고 무한 반복을 하셔야 돼요. 무한 반복. 그걸 좀 하셔야 돼요.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판례도 좀 많이 나왔어요. 판례도. 올해 판례가 꼭 나오리라는 법은 없어요. 그 판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래요. 판례 좋아하시는 분이 뭐 여대 다니시는 분이 좋아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꼭 올해 또 다시 들어가려는 법이 없기 때문에 몰라요. 근데 앞으로는 좀 판례 나올 수도 있어요. 사례나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무한 반복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우리가 뭐 저녁에 시험 보고 제 이제 스파르타반 하면 수업은 이거부터 해요. 이거부터 하고 저녁에 시험 보고 그렇죠? 아침에도 좀 볼 테고 거의 좀 많이 봐요. 5문제 중에 항상 2-3개를 여기다 넣어요. 그다음에 정말 GS 할 때 강평할 때 아까 조현동에서는 뭐 진도별로 한다고 하는데 지는 뭐 그렇게 해도 저는 그렇게 안 해요. 저는 그냥 전체 다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강평을 계속 할 거예요. 계속 들으시다 보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10개를 맞을 수 있어요. 일단 10개 맞으면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20개 맞을 수 있죠. 28개 중에서 10개만 더 맞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보통 어떻게 맞냐면 법인세 2개, 소득세 2개, 여기서 6개 이렇게 맞으면 20개 맞을 수 있단 말이에요. 비웃는다는 표정인데 진짜 그런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부가세는 진짜 열심히 공부하면 6개 맞을 수 있어요. 6개. 법인세는 제가 볼 때 거의 all or nothing이에요. 그래서 거의 다 맞추는 애들 다 맞추고 못 맞추는 애들은 슬프게도 하나 이런 거죠. 하나 이상 맞추는 방법을 지금 알려드리면 법인세는 2번으로 찍어봐요. 2개 맞출 수 있어요. 나쁘지 않아요. 그렇죠? 소득세는 또 여러분 되게 싫어하죠. 소득세도 또 싫어해요. 소득세 싫어하는 이유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세액공제 뭐 이런 거 싫어하잖아요. 뭐 의료비 뭐 이런 거. 그렇죠? 나는 병원도 안 가는데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미안해요. 어쨌든 세액공제 뭐 이런 거 싫어하는데 이 문제 하나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이거 포기해도 돼요. 포기해도 내 생각은 맞출 때 잘 맞추면 돼요. 그래서 목표를 요 한 4개, 요 4개 해도 벌써 16개, 10개, 26개잖아요. 26개. 26개면 고득점이죠. 그렇잖아요. 이 정도면 잘 맞는 거예요. 얼핏 들어보면 되는 것 같은데 안 되죠. 그죠? 이제 GS 이렇게 처음 보면은 40점을 못 맞는 사람이 반 정도 나와요. 반 정도. 왜냐하면 전 범위로 보니까 당황하는 거죠. 근데 뒤에 이렇게 하면 조금씩 올라가요. 뒤에 하면 조금씩 올라가요. 그래서 근데 저도 이렇게 처음에 조금 어렵게 내다가 이렇게 학생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그러면 저도 이제 마음이 따뜻해서 좀 쉽게 내는데 이제는 차갑게 하려고요. 계속 어렵게 하려고요. 그러다 보면 실제 시험에 이제 많이 비슷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걸 잘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는 세무사 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잘해가지고 일단 무조건 꽈락을 넘길 수 있어야 돼요. 이제 세법 꽈락 안 맞고 나머지 좀 맞으면 합격을 해요. 보면 회계학도 꽈락 안 맞고 이 2개를 꽈락 안 맞으면 합격을 해요. 근데 가끔 이제 보면 저 뭐 경제학 이런 거 싫어서 재정학 싫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럼 요걸 조금 더 잘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태어나길 뭐 경제학 이런 거 못하게 태어난 사람들 많아요 보니까 저도 이해를 잘 못했는데 주변에 보면 그냥 그런 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태어나기를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을 뭐 때리겠어요 뭐 하겠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그러면 요거 잘해가지고 합격하는 거예요. 이제 스파르타반 하면은 이 세목이 있는데 저희 이제 학원에 양소영 선생님 맞죠? 그래서 새로 오세요. 그래서
제가 원래 마음은 요것만 하고 싶었어요. 요것만 하고 싶었는데 다른 잘 가르치시니까 네, 제가 요거 하고 그래서 소득세만 양소영 선생님이 하실 거고 나머지는 제가 할 거고 주말에 GS 보는 건 문제 제가 다 낼 거고 강평도 제가 할 거예요. 강평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스파르타반의 첫 번째 목표는 뭐냐면 요거를 일단 10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스파르타 할 때 6번 정도 요 강의를 할 거예요. 4시간씩. 3번만 3시간 수업 안 하고 4시간 수업을 할 거예요. 왜냐면 너무 시간이 부족해서 4시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앞에 여기 총 6번 정도 할 거예요. 자세하게 할 거예요. 자세하게. 그 다음에 점수를 계속 올려가면서 이거 계속 올려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제가 부가세 할 거고 법인세 할 건데 아마 양성 선생님이 소득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할 거예요. 하시면 돼요. 이렇게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수업 들을 때 1차에선 좋다. 우리 선생님 말씀이 틀린 게 하나도 없다. 목표를 다시 수정한다. 2번 2개. 2번 2개. 얘도 2번 2개. 여기 7개 맞겠다.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 근데 작년 같은 경우도 시험 문제 보면 이쪽이 좀 어렵고 이쪽은 좀 쉬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못 맞추는 게 아니거든요.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일단 계산 문제도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아요. 근데 제가 뭐 여러분한테 뭐 법인세에서 기부금, 접대비 이런 거 풀어서 맞추라고 하는 건 없어요. 포기하세요. 그렇죠? 말 문제 나오면 어떻게 건지겠지 하는데 오히려 시험 문제는 다 밸런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법인세 뒷부분 공부 많이 하면 두세 개 오히려 더 맞춰요. 맨 앞이랑 중간은 비워두고 소득세도 마찬가지예요. 양도세 이런 거 공부 많이 하시고 두 문제 나온다니까요. 그 앞에 좀 하고 중간 비워두고 그렇죠? 그럼 맞춰요. 얘는 오히려 요즘에 문제가 좀 어려워요. 부가세는. 그래서 오히려 목표는 7개였는데 결과는 막 2개 이렇게 나와요. 그럼 멘붕인가요? 좀 힘들잖아요. 근데 대신에 여기서 이제 조금씩 올려가지고 점수를 맞추는 거예요. 밸런스가 있어야 돼. 밸런스가. 점수에는 밸런스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목표를 한 24개에서 잘하는 사람 뭐 30개까지 이 정도로 딱 하시면 돼요. 이제 보면 이렇게 여러분들 하는 거 보면 대충 몇 점 맞을지 느낌이 오더라고요. 이렇게 한 중간쯤 오면 와요. 자기 점수가 궁금하면 스파르타반 중간 정도 했을 때 오세요. 저한테 오면 포스트잇 하나 가지면 내가 점수를 써줄게요. 너 몇 점이다. 그대로 나와요. 그대로. 가끔 그런 친구 있어요. 내가 그렇다고 여러분들한테 꽈락 점수를 써주진 않아요. 16개 뭐 이렇게 써줘요. 16개. 그래서 그래도 꽈락은 넘겼구나. 16점이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걸 좀 생각을 하시면 돼요. 세법은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요즘에 좀 과로해서 우리 말씀을 요 정도까지만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강경태 교수님 나와서. 네, 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제가 저번 설명회 때 좀 망했어요. 망해서 나름 준비를 좀 했죠. 좀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오늘 뭐라고 말해야 되지?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평상시에 강의하는 실력의 한 50%만 설명회를 해도 잘할 것 같은데 이상하게 설명회를 잘 못해요. 그래서 아무 생각이 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바본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득 스파르타반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바보 양성소라고. 무슨 말일까요? 바보 양성소가? 자, 쉽게 말해서 바보라는 의미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죠. 자, 첫째는 내가 바보다. 이런 의미와 자, 공부 바보. 알겠죠? 공부만 하는 바보. 자, 스파르타반은 페르시아 병사가 뒤에서 창으로 찌르고 별 지랄을 떨어도 공부만 하는 바보를 양성하는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즉, 그 정도의 굳은 각오가 없으면 등록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제가 작년에 처음으로 스파르타반을 했는데 느낀 점이 뭐냐면 이게 과연 학생들에 대한 스파르타반이냐?
이 선생님들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나 잠도 못 자고 2시까지 문제 만들고 감사도 가끔 하고. 흰머리 보이죠? 작년 나 이맘때 흰머리 없었어요. 1년 만에 흰머리가 왕창 생겼어요. 1년 만에. 그래서 내가 페르시아 병사한테 찌르는 그런 건가? 이런 생각. 자, 여러분들 또 그 정도 굳은 각오를 하셔야지만이 속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개관식 강의 때 원가에게 세무에게 할 거 없이 80점을 목표로 공부해라라고 말씀드렸죠. 자, 지금은 이제 전략을 수정해야 됩니다. 회계학 80점 공부할 실력을 해놨을 거라고 봐요. 저희들한테 개관식 수업을 들었으면 믿어도 되죠? 그건 그냥 유지하시고, 자, 이제 저희들랑 같이 처음 공부를 한다 그러면 회계학만 80점을 맞아서는 안 돼요. 전 과목 다 균등하게. 자, 최소 60점 까는 제자. 아까 60점이 고득점이라고 하는데 그렇진 않아. 60점을 목표로. 알겠죠? 60점을 목표로. 그래서 재정학도 빵꾸 안 나야 되고, 재정학도 잘 봐야 되고, 뭐 행소, 상법, 선택법도 잘 봐야 되고, 세법도 아까 60점 나오잖아, 이 정도 하면. 실제 나오는 거 맞죠? 그러면? 네. 자, 그러면 그 원가 관리에게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이건 됐고. 자, 목표는 저는 좀 욕심이 많습니다. 15문항 중 최소 13문항 이상을 맞추는 거야. 너 미쳤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맞출 수 있어요. 자, 원가에게 그 정도 맞출 수 있어. 못 맞추는 거야, 그냥. 알겠죠? 맞출 수 있다고 봐. 자, 진행은 뭐 강의하고 아까 이건 설명했죠. 원가회계하고 재무회계 합쳐서 첫 문제인데, 원가회계가 약 450에서 470문항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나머지가 재무회계 쪽이고. 저도 그 정도 내는데 힘들었는데, 세법하고 나머지 첫 문제 내야 되는 분들은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 우리 저 세법 선생님 보면 좀 많이 부으셨죠?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힘들어서. 자, 그 다음에 교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교정 중에 있어요. 그래서 수업 전에는 나올 거예요. 자, 파이널 1차 원가 관리회계. 자, 요걸 할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썼습니다. 받아보면 만족할 거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알겠죠? 자, 일단은 수업은 이렇게 진행할 거예요. 이론 요약 정리하고, 자, 요약에 따른 유형별 문제 학습을 할 거예요. 그리고 원가 관리에게도 서술형 문제가 나와요. 최소 2문제. 많이 나오면 3문제까지. 그래서 서술형 나올 수 있는 것들은 다 OX 문제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고민할 거 없어요, 여러분들. 이 교재만 봐도 장담하건대 바보가 아니면 알겠죠? 10문항 이상 맞출 수 있어. 이것만 반복해도.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까지 세무사 강의를 해보니까 뭘 느꼈냐면, 원가회계는 의외로 잘해. 저도 참 괜찮다고 생각했어. 마음에 들었어. 관리회계 의외로 너무 못해. 관리회계. 그래서 그 원인이 뭔가 봤더니 원가회계는 현재 기준으로 한 3, 4회독을 했더라라는 거야. 관리회계는 1회독 잘해야. 그러니까 관리회계를 당연히 못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관리회계 파트에 좀 더 비중을 두고 책을 썼고 강의도 역시 그렇게 할 거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기존 객관식 원가 관리회계 제 책 본 사람 있죠? 그거하고 또 요약서 가지고 계신 분들 있죠? 자, 그거 유기적인 학습이 가능해요. 저 무슨 말이냐? 이 두 원은 이제 한쪽에다 고이 모셔놔도 됩니다. 물론 객관식 교재는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문제만 푸시고. 자, 그리고 요 파이널 교재를 보면 반복 효과가 있을 거예요. 즉, 새로 본다는 느낌이 아니라 좀 더 깔끔하게 정리된 내용을 다시 한번 본다. 똑같은 걸 보는 게 아니라, 알겠죠? 똑같은 건데 좀 더 정리된 거. 자, 그런 느낌이 들도록 만들었다는 거. 자, 이상 자랑 좀 했고. 자,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의 합격을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다른 선생, 너무 크네. 네, 다른 선생님 이제 설명해 드리면, 전에요. 재무회계 정의도이고요. 저희 교재, 스파르타 교재 이번에 만들었고요. 사실 스파르타만 하면 재무회계도 시간이 진짜 부족해요. 근데 또 여러분 측은지심에 제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부분 나오고 표정 안 좋아지면 어렵죠? 에이, 뭐 까짓 거 나오겠습니까? 하고 넘어가고 그랬는데, 욕먹어서요. 이제 그런 건 없고요. 무조건 모든 문제를 한 개씩은 다 풀 거예요. 모든 단원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한 개씩 풀도록 지금 스파르타 교재 만들고 있고요. 종합사례식으로 한 문제씩은 다 풀어볼 거예요. 그렇게 할 건데요. 사실 이 스파르타반 하면 매일 하루에 한 과목씩 하기 때문에 수강생들 들어오는 거 비율 보고 선생님들끼리 비교가 좀 되거든요. 그래서 수강생들 좀 유지하려고 쉬운 거 좀 초반에 하고 어려운 거 나중에 하는데 걱정이 되긴 하는데 이번에 뭐 개정됐죠? 금융자산 수익 개정됐기 때문에 얘네가 5문제 정도 나오지 않을까요? 2차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시작하면 바로 금융자산 할 거예요. 금융자산 못 하시는 분도 제가 풀 수 있게 알려드릴 거니까요. 시작을 금융자산 수요할 거라는 거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수업은요, 지금 논리를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제가 객관식반에도 얘기했잖아. 이제 논리가 없어요. 논리가 없으니까. 수업은 객관식 계산 왁구랑 말 문제만 할 거예요. 문제 풀 수 있는 방법만 가르쳐 드릴 겁니다.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강평은요, 초반 3회는, 괜히 진도별로 한다고 했네. 초반 3회는요, 문제 몇 개 풀고, 그 다음에 고급회계 할 거예요. 고급회계 하나도 못 들었던 분들은 와서 그냥 들으시면 3시간만 들으면 돼요. 그럼 맞출 수 있어요. 진짜로. 약속. 그러니까 고급회계 강평 초반에 3회 할 거니까 꼭 참여해 주세요. 좋아요. 여기까지 제 말씀 드렸고요. 소개 드렸고요. 재정학은 저희 서호성 선생님이 하시고요. 그래요. 이번에 이분도 스파르타 교재 따로 만드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고요. 상법은 이정엽 변호사님이 하시고 행정수습법은 정인영 교수님이 하시는데 되게 잘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저희가 영입했습니다. 세법 요정. 저 양수영 선생님이 저희가 영입을 했고요. 이 작년 같은 경우엔 저희가 전화했을 때 안 받아주셨는데 이번엔 받으셔갖고 이렇게 저희가 영입하게 됐어요. 아시겠지만 양수영 선생님 미래학원에서도 강의를 계속 하셨고 나무학원에서도 강의를 하셨기 때문에 강의를 굉장히 오래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랑 같이 합류하셨고요. 스파르타반 소득세 맡게 되고요. 주말 GS는 안 하시고 제가 잘못 써놨네요. 유예반 같은 경우엔 유예 2, 3기부터 세무에게 맡아서 담당해 주시기로 했어요. 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반은 원재현 선생님이랑 나눠서 이제 세법개론 진행하신다고 하네요.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양승 선생님이 공인회계사 세무사 1차 시험 대비 세법 말문제 특강을 한다고 하네요. 요즘은 이런 거 안 하던데 이 말문제 특강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1월 20일부터 21일, 27일, 28일 주말에만 오전 9시부터 1시까지 세법 말문제 특강을 한대요.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좋습니다. 저희 스파르타 개강은요 1월 20일부터 시험 전날까지 가고요. 주말 GS 같은 경우에는 주말 GS 같은 경우엔 1월 27일 날 개강해서 4월 15일까지 10회 진행합니다. 이렇게 맞춰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가격입니다. 가격이에요. 자, 나머지 부분은 저희 과장님 나오셔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텐데 제가 끝나면 여기 서 있을게요. 저한테 오시면 제가 잘 말씀드려 볼게요. 네.